오늘은 주쌤이요, 이 종목만큼은 꼭 코트에 담으시라고 주쌤의 최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주쌤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계속해서 사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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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이미 썸네일에서 보고 누르고 오셨겠죠?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오늘은 이 대한항공을 매수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항공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공략하시려면 언제 다시 리오프닝 기대감이 들어오는지를 예상해서 선취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현재 코로나 최근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일본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 도시봉쇄와 같은 록다운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방역 모범국으로 거론이 되었던 우리나라 역시도 일일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서면서 10시 통금이 이제는 9시 통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가계대출이 1,800조 사상 최대치를 넘어가면서 우울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쌤은 여기서 역발상으로 기회를 찾아봤는데요. 이 최근 확진자 10명 중 9명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위험하다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치사율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세계적으로 2억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440만 명이 사망했으니 치사율이 2%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는 치사율이 0.1% 정도로 독감 치사율과 비슷한 수준이죠. 물론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공포의 변이는 따로 있죠. 바로 이 베타 변이인데요. 2020년 말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 베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은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확률이 25%에 달하는 데다 사망률도 제일 높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베타 변이는 델타 변이 확산에 주도권을 내준 상황인데요. 이처럼 코로나가 변이에 변이를 계속해서 거듭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코로나의 완전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해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된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서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9월에서 10월 준비 작업에 들어서면 이르면 11월부터 일상으로 회복이 점차 가까워질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최근에는 화이자 백신이 FDA에서 정식 승인되기도 했고요. 어린이용 백신은 늦가을에서 초겨울쯤 승인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기적으로 11월쯤이면 리오프닝 기대가 다시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 3가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외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이 매매를 할 때 가장 최우선 순위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거래량인데요. 이 최근 외인기관의 매도세로 장은 빠졌는데 반대로 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사셔야 합니다. 향후 1, 2개월 안에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항공의 매매 동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외인 순매수는 17일부터 7거래일간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3, 4거래일 동안 연기금과 사모펀드 등 기관 자금이 연속으로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어떤 이슈가 나왔나요? 바로 화이자가 FDA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주들 일제히 강한 반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항공사 중에서는 미국 내 국내선 비중이 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 리포트 발표도 한몫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시장은 강한 주식 수요와 함께 경제 재개로 계속 지지를 받을 것이고 이 항공주와 같은 주식을 저가 매수해야 할 때라고 권고를 했죠. 이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2022년 상반기부터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는 글로벌 여객 수요가 2023년도면 2019년도에 105% 수준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대한항공은 현재 단계별로 국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데다가 2019년 채용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조종사 채용도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래블 버블이 7월부터 허용이 됐기 때문에 백신 완전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해외여행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파크 투어에서 공개한 분석치를 보면요. 올 6월에서 7월 사전 예약을 기준으로 하와이를 비롯해 방콕, 싱가포르 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많은데요. 이 대한항공이 11월 하와이 하늘길을 연다고 하죠. 시기적으로 11월이 리오프닝 기대감이 많은 만큼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주목. 이 항공주에서 대한항공을 주쌤이 애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이 LCC 항공사들은 여객 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요. 적자의 늪에 빠진 반면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으로 적자를 상쇄해 나갔고요. 심지어는 올해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있던 당기순이익 적자와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된 부분이 단연 매수 매력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2018년도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죠. 이렇게 대한항공이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글로벌 물류난 영향 때문인데요. 항공 화물 우임이 급등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업비용을 대폭 줄인 것도 한몫했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전 직원들이 순환 유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항공산업 구조 개편 작업들도 병행하고 있죠. 2022년 항공시장 회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의 실적 중장기적으로 맑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 이 대한항공의 월봉 차트를 함께 볼까요? 2007년과 2010년 쌍봉을 맞고 밀린 이후로 약 10년간 31,000원 구간대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붙어주면서 대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시 저항선을 돌파해주며 강하게 시세를 분출시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 10년 만에 온 역대급 기회, 이래도 포트에 안 담으실 건가요? 자, 오늘은 대한항공을 매수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쌤이 방송에서 말했던 내용들 다시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더 쏙쏙 가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가져와!